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마지막 타임 수업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리할게요. 진도가 엄청스레 빠르죠. 제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좀 지키는 편이에요. 한번 말을 하면은 좀 지키고,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회계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시험 전 한 달 전에 1월 달까지는 그 객관세법 수업을 신교재로 다 끝내드릴 테니까, 수업 들으면서 잘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이번 주는 내일 좀 수업을 해서 부가세법을 끝낼 거고요. 또 가능하다면 내일 법인세 조금 넘어갈 건데,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제가 잠깐 어디를 가야 되고, 지방을 잠깐 가야 돼서 그렇고요. 화요일은 또 노량진에서 우리 기출문제 수업이 시작돼가지고, 그렇고, 이제, 수요일 날 수업을 좀 하고, 다음 주는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이제 제5장으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정리하고 있고요. 그죠? 세법에 이제 제5장으로 가서, 그치? 저희가 이제 제5장입니다.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에 가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과세표준과 매출세에 가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때 두 개의 이제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에 대한 숙지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선생님은 세법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쪽이 70%입니다. 오케이? 이론이 숙지되지 않으면서 계산을 하는 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계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이 되지 않았는데 계산만 막 한다 그래서 그것은 그치 본질을 갖추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론이 숙지가 되게 되면 70% 이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계산 문제는 뭐다? 그치? 이 이론을 그치? 자,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도 여러분하고 그치?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계산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그러더라도 이 이론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과 매출세에 대해서는 물론 계산 문제가 조금 더 양은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론이 숙지가 선행돼야 한다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론 전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세표준을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도대체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라는 건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알기 위해서는 과세상과 공급시 또 영세율과 면세 또 세금 계산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으로 항상 과세 대상과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 대상과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 또 그죠?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부분 영세율과 그지? 면세에 대한 부분도 거래 징수하고 거래 징수하고 또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 오케이?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 부분들을 숙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과세표준 가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여러분이 저희가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똑같이 전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잡으셔야 돼. 그래서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가장 먼저 나올 게 해당 과세기간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뭐가 되는가. 개별적 재화 영역의 공급이 생기게 됩니다. 재화 영역에 공급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화폐 가치로 변환이 될 거예요. 공급가액에 뭐를 말한다. 합계액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럼 1단계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재화 영역의 공가액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해당 과세기간에 합계액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게 재화용의 공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과세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먼저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는 자 관세 과세 가격의 과세
가격에 역시 플러스 역시 관세 플러스 역시 자 뭐 개별 소비세가 있다면 개별 소비세 플러스 교육세 플러스 교육세 역시 플러스 농특세 등을 자 뭐한 금액이다 이렇게 합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과세액에 관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스페이스 등 합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리할 부분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역시 또 과세 표준에 역시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까.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건 어떤 거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들은 것이 자 뭐가 된다. 오케이. 대손금액이라든가 판매 장려금이라든가 판매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 보증금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자 보증금 등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과세 표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포함 여부, 고려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합시다. 과세 표준에 고려 여부에서 정리할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과세 표준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포함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 정도 뭐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포함 이렇게 정리합시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 혹시 포함하지 않고 혹시 않는다는 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손금이라든가 또는 판매 장려금이라든가 판매 장려금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다. 혹시 하자 보증금 등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세 표준에서 세 번째 정리할 내용은 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과세 표준에서 뭐 하는 거 혹시 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지. 공제한다고 하면 말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매출 애누리가 존재할 것이고 그죠? 또 매출 할인이 존재할 것이고 매출 할인이 존재할 거예요. 할인이라든가 혹시 또는 매출 환입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매출 환입 등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정리할 것으로 간다면 이 과세 표준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공제하는 것들입니다.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 표준 계산 시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즉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상 뭐하지 않는 것 포함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있다. 자 뭐와 관계없는 재화용의 공급과 관련 없는 재화 용역에 뭐하고 공급과 무관한 뭐가 있다든가 국고 보조금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보조금 등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대가의 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연체이자도 전혀 여러분들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할 내용이 있다면 뭐 등등등이 있겠지만 이 정도 뭐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연체이자 등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먼저 뭐를 고려해야 되면 이 재화용액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계산할 때 고려 요소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다. 오케이. 자 우리가 포함하는 건 재화용 공급가액이나 의의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기본적으로 의의는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재화용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그죠?
자, 재활용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총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현재 가치 평가를 해, 안 해?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혹시 자, 혹시 할부 이자라든가 할부 이자 등은 전부 다 뭐가 된다. 혹시 받은 대가 총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대가의 일부로 수령하는 대가의 일부로 뭐 하는 수령하는 뭐가 존재합니까? 운송비 등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혹시 대가의 일부로 수령하는 운송비 등 이 정도 뭐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혹시 재활용 공가액에 대한 특수 문제로 가서 정리하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활용 공가액 계산을 할 때 역시 일반적인 계산 공급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가액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받은 경우에는 뭐가 이렇게 받은 대가 총액이에요. 근데 혹시 교환 등의 경우 혹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금전 외에 대가를 수령한 경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때는 공급가액은 뭐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이 부분이 뭐하고 달라? 우리 법인세법하고 다르죠. 교환 등으로 인한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되는가? 네, 여기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등등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리할 때 이제 특수 문제로 가서 정리합시다. 특수 문제로 가서 정리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라든가 할부 판매라든가 중간 지급 조건부라든가 혹시 중간 지급 조건부라든가 혹시 지급 조건부가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완성도 기준 조건부가 존재할까요? 완성도 혹시 기준 뭐가 존재한다면 조건부가 조건부로 재활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혹시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다. 혹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 그치? 또 하나 이제 계속적 용역 공급 등의 경우에도 뭐가 되는 것이다. 계속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도 재화나 또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도 뭐가 되는 것이다. 혹시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다.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마일리지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뭐다? 오케이? 자,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마일리지가 있다면 공급가액에서 뭐 하는 것이다. 혹시 공급가액에서 당연히 혹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공급가액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혹시 공급가액에서 고려를 해서 가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직접 받은 금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부가세법에 부당행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요. 부당행계산 부인이 혹시 적용되는 경우에 혹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부당행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누구하고 거래를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뭘 해야 되는가?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혹시 유용으로 정리할게요. 그죠? 하나는 재화의 경우가 존재하고 또는 용역의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재화를 뭐예요? 특수관계인에게 뭐 하는 경우? 오케이? 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저가로 공급한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뭐다?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혹시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될까?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자기가 혹시 공급한
재화에 뭐가 되는 것이다. 시가가 공가액이 되는 것이다. 저가 공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용역의 경우에는 자 뒤집겠습니다. 자 저가 공급을 먼저 가져갈게요. 저가 공급의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뭐가 되는 것이다. 용역에 뭐가 되는 것이다.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의 무상 공급을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원칙은 뭐가 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에게 관계인에게 자 뭐를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사업용 그죠? 부동산 뭘 했다는가? 부동산이야. 그치? 임대 용역을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임대 용역을 뭐 하는 경우에 공급한 경우에는 그때는 공급가액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자기가 그치?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그치?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뭐가 되는 것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용역 공가액 합계액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먼저 재화용역 공가액을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묶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 과세가액에 관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즉 고려하지 않는 것들은 대송금이라든가 판매장님이라든가 하자보증금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이건 총액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네. 그래서 대송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거는 과세표준 계산상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즉 대송금 전체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고, 또 연체이자 등이나 그치 재화용역 공과와 관련 없는 국고보증금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들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굉장히 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재화용역 공과액은 그치 해당 과세기간 합하게 되면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 되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거예요. 이때 현재가치평가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부이자 등은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역시 금전 외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 특수문제로 할까? 장기 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 완성도 긴축금 이거는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고, 계속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도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고,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또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월임대료는 뭐예요? 그치? 초월산이 마루월산이 간주임대료 해당 과세기간을 그치 가지고 안분 계산하면 되는 것이야. 그 정도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정리됐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152페이지 1번부터 가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이요. 자, 당연히 뭐 합한 금액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세, 과세가액,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옳은 제목이 됐네. 계약 등에서 확정 된 데까지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입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나왔잖아. 그지? 자, 3번 가서 정리하면 되겠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증과 공공보증입니다. 그지? 과세표준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야. 4번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기재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는 뭐가 돼? 공급 대가가 되는가? 110분의 100으로 나눈 금액이 뭐가 됩니까? 오케이? 그치?
과세 표준이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원에 공급을 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공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가세하고 별도로 기재가 안 됐어. 그럼 과세 표준이 되는 건 또는 공급가액이 되는 건 공급가액이 되는 건 얼마가 됐다? 3,000 곱하기 그치? 110분의 100이 되는 것이고 부가세는 얼마가 됐다? 그치? 3,000 곱하기 그치? 110분의 10이 된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옳은 질문. 자, 5번.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 조건부로 재화행위를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 보증을 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 보증은 과세 표준에 공제하냐? 공제하지 않지? 전혀 공제하지 않는 거예요. 대손금이나 판매 장려금이나 하자 보증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총액 자체로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만하죠? 자, 2번 가서 정리하시죠. 부가세법상 부가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답니다. 그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한다. 옳은 지문이 됐죠. 2번 재화행위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재화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그때는 뭐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번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답니다. 자, 용역의 경우에는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가 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가? 근데 무상 공급 의 경우에는 원칙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인을 공급하는 경우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가?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 3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는가? 그래서 뭐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4번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 예부로 적립된 마일리지로 그죠? 뭐 했다는 것이야?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려하지 않으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이거는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5번 사업자가 보색유형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색유형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적인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관세 징수에 따라서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화증권이 양도가 됐답니다.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 표준은 선화증권, 즉 선화증권은 뭐냐면 역시 자 어떠한 물건이 체화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그때는 선화증권의 공급가액을 알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됐네요. 이렇게 정비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당계산부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특수문제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화용의 공가액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시면서 금전 외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또 특수문제, 장기할부 판매 등 계속적 영역공급, 마일리지 또 특히 부당계산부인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완벽히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가서 문제 볼까요?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 관세, 과세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라 판금액으로 하겠죠. 옳은 지문 2번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자 이때는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 자 재화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공급했다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야. 근데 용역이라면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겠죠. 대가를 받지 않았어. 무상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야. 이 부분을 잡으라고. 그치?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 대가를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용역이라고 이야기했어. 이거는 자유급한 용역의 시가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과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야.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부가세 과세 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수수료 이런 것들을 모두 불문하고 받은 대가 총액을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법에서 현재 가치평가
평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4번 재활용의 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않죠. 당연하죠. 5번 공급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훼손, 멸실, 파손된 재활가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겠죠. 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는 4번 가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도록 하시죠. 자,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한번 가서 풀어볼까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하겠죠. 이때 시가가 불분명하답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우선 적용할까? 전혀 아니야. 자, 이 문제에 대해서 4번 가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1번입니다. 오케이? 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명의 경우에는 어디 규정을 준용하는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자, 평가 방법을 뭐라 하게 됩니까? 준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평가 방법은 뭐가 돼? 자, 1순위가 뭐가 돼? 원칙적 시가가 되는 거야. 원칙적 시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될까? 오케이? 역시 감정가액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될까? 오케이? 상속증여세법상 상증세법의 평가가액이 되는 겁니다. 역시 그러니까 역시 적용을 하게 될 때는 뭐 하는가? 이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가액을 우선 적용한 게 아니라 이 원칙에 따라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틀린 지문이 됐죠. 자, 2번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 일부를 그 사업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했답니다. 그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자기 적립 마일리지니까. 3번 재화용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옳은 질문. 4번 재화의 수입 합한 금액이 됐죠. 5번 자, 재화를 공급한 대가를 미국 달러화로 받고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답니다. 이건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려를 좀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대가를 뭐 하는 경우에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 대가를 자,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 수령 시에 공급가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항상 이거는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다면 보세요. 공급 시기 전에 전에 환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환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공급 시기 이후에 뭐가 됐다면 환가가 됐다면 자, 보세요.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해서 환가한 금액이 뭐가 된다?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 시기 전 환가가 된 경우에는 그 환가 금액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근데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가 이루어졌다면 공급 시기의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예로 이렇게 한번 가서 정리할게요. 자, 이 우리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에게 뭘 했어요? 재화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재화를 공급했어요. 근데 재화를 공급한 거라고 문제는 나오지 않고 수출한 경우를 주로 낼 겁니다.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뭘 했냐면 외화로 수령하기로 외화 수령 약정을 했답니다. 수령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수출의 경우에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건 뭐가 될까? 공급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를 정리하셔야 돼.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될까? 선적일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 선적일은 언제라고 가정을 할까요? 오늘이 이제 며칠이니까 1월인데 너무 여러분 시험은 뭐 한 4월, 5월, 2월, 3월 되니까 이게 3월 10일이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 금액이 있어요. 외화 수령을 약정을 했고 그 금액은 5만 불
불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5만 불인데 언제? 3월 5일 날 역시 자 2만 불을 수령을 했어요. 2만 불을 수령을 했는데 역시 자 환가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그죠? 환가한 금액이 2,200만 원이었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2,200만 원이 저기에 꽂히는 겁니다. 근데 자 3월 15일 날 3만 불을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수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환율 자료가 제공이 될 겁니다. 환율은 어떻게 했다? 3월 10일 날은 자 얼마였다? 1,200원이었다. 3월 20일 날은 1,300원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오케이? 자 이 선적일에 자 뭐를 가지고 여러분 계산해야 돼? 이 선적일의 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200 곱하기 3만 불을 하게 됐으니까 역시 자 이건 얼마였어? 3,600만 원이 됐다는 것이야. 그럼 총 금액이 얼마였어? 5,800만 원이 있다. 이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공급 시기 전에 환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환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 시기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머릿속으로 박아놓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형 문제도 많이 나오죠. 옳은 지문이 됐네요. 4번은 답이 1번이 됐네.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5번 가시죠.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을 공급했답니다. 당연히 그 뭐가 돼? 자 보세요. 역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을 공급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되고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된다. 근데 공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2번 완성도 기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 표준하겠죠. 옳은 지문 됐네. 자 여기 나왔네. 그치? 자 끝났죠? 자 3번 위탁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치? 제품의 인도 가격을 과세 표준을 하겠네요. 4번 기부 체납을 한 경우에 해당 기부 체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서 기부 체납된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하겠죠. 기부 체납된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제외하겠죠. 왜? 공급가액 부가세를 제외하고 그 공급가액 곧 과세 표준이 되니까. 자 5번 재화의 공과 직접 관련돼 있다라서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겠지.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계산형 문제를 한 5-6개 정도 풀면서 정비를 좀 해볼 거예요. 자 6번 문제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비합시다. 자 우리가 계산형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 과세 표준 쪽 할 때는 문제를 몇 개 풀어 드릴 거예요. 사실은 6번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 건데 여러분한테 풀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자, 자료 장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형 문제를 풀 때는 계산 문제를 풀이해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풀이해야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장악하는 게 자료를 장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가. 그래서 이 자료 장악에 초점을 두면서 모든 걸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6번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부가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일반 사업자 갑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를 매각하겠답니다. 자, 6번 문제는 문제가 뭐가 돼요? 오케이? 공통 사용 재산의 사용 자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자산의 매각 문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 말은 공통 사용을 했다는 건 과세 사업에도 사용을 했고 또 면세 사업에도 사용했다는가? 면세도 사용을 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 과세분만 뭐가 돼? 픽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역시 자, 안분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안분 계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치? 자, 이거는 뭐가 돼? 공급가액에 대한 안분 계산이 되는가? 공급가액이라는 건 과세, 공급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안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치? 그리고 공급가액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치? 자, 당연히 이제 공급가액이 존재할 겁니다. 공급가액의 직전 과세기간에 과세기간은 총 공급가액에서 당해 과세, 직전 과세기간에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자료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건 무엇이야? 자, 2021년 1기와 2기가 나왔고, 그죠? 자, 기본적으로 매각을 했어요. 언제 매각했냐면 차량 운반부의 매각은 2021년 8월 8일에 했어요. 그럼 총 매각가액가 얼마가 나왔어? 2,200만 원이 나왔네. 그치? 곱하기 여러분은 뭘 잡아야 돼? 직전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직전 과세 기간이 1기가 되겠죠. 총 얼마가 됐어요? 자, 2천만 원인가요? 2억인가요? 오케이. 2억이 됐네요. 2억분의 역시 0.55억이 뭐가 됐어? 그치? 당연히 안분 계산한 금액이 됐네. 그럼 얼마가 됐어요? 4분의 1이니까 550만 원이 뭐가 됐다. 오케이? 그치? 과세 표준이 됐다. 또는 공급가액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날 내용 아니야? 6번은 이렇게 문제 풀면 끝. 얼마나 쉬워. 그치? 이런 걸 계산 문제라고 하면서 헤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7번 문제 가서 이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부가세법상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A운송은 2020년 5월 3일에 자동차 수리용 기계를 10억 원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전세버스 수리에 사용을 했답니다. 이거를 뭐 했냐면 면세 전용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7번의 계산 문제는 뭐냐면 과세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뭐를 매입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뭐 했다는가? 면세 전용을 했다는 것이야.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 오케이? 세와의 간주 공급이 되겠네. 간주 공급 시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한다? 오케이? 당연히 과세 기간 지난 거 계산하면 되겠죠. 지금이 언제가 됐으니까 2021년 2월 24일부터 시내버스 뭐에도 수리에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총 얼마가 됐나? 자, 10억 원에 우리가 구입을 받았어. 그럼 10억 곱하기 총 얼마가 됐어? 면세 전용을 했으니까 총 자, 어디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이거는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이 되는가?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당해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서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갔으니까 총 얼마 중에 15 곱하기 10분의 얼마가 됐어요. 그죠? 15 곱하기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리 체감률 고려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자, 계산 한번 갈까요? 자, 매입가액에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총 공급가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면 되니까 10억이었고 과세기간 경과된 게 얼마가 됐어? 체감률 곱하기 경과년수가 있네. 우리 공식을 쓰고 갈까? 그지? 경과, 그지? 기관, 그지? 곱하기, 당의 총 공급가액에서, 그지?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지? 계산하면, 그지? 면세, 그지?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져가면 면세 전용으로 인한 과세 표준이 나오겠네. 그럼 자, 기계장치니까 체감률이 얼마가 됐어요? 0.25가 됐죠? 이과세 기간이 지났지. 총 10억분의 얼마가 됐어? 3억이 됐네. 그러면 계산하면 그지? 1.5억이 답이 됐겠네. 오케이? 그래서 7번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과세 표준은 1억 5천만 원이 됐구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6번은 공통사용재산의 매각 관련된 암문계산. 항상 뭐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에서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서 정리하시면 되는가. 그리고 면세 전용으로 인한 간주 공급 시에는 당연히 뭐가 돼? 면세 공급가액만큼 먼저 뭐 했다는 게 매입세 공제를 처받았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매입가액에서 1 마이너스 체감률의 경과 연수를 곱해서 면세 전용된 비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 1억 5천만 원이 뭐가 됐어요? 과세 표준이 됐네요. 문제 풀 수 있죠? 충분히 정리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8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8번 가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올 때는 자, 보세요. 자, 제가 세무회계 1.5차에서도 했지만 자, 보세요. 꼭 이렇게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구분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거밀, 내역을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액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합하게 되면 뭐가 나와?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자, 2021년 1월 30일에 인도 예정인 제바 100만 원에 대한 대가를 2021년 1월 언제 12월 20일에 모두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연서를 발급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가야 될 게 뭐가 됩니까? 선세금계산서 발행분이 됩니다. 선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니까, 자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발급 시기는 곧 뭐가 됐다. 자, 공급 시기가 됐으니까 공급가액 중에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됐을 것이고 얼마가 들어왔다? 100만 원이 우리 공급가액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2번 가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2021년 9월 1일에 할부 판매 조건으로 제발을 인도했답니다. 공급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얼마부터? 10월 말부터 2개월마다 4번에 걸쳐서 받으니까 총 8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가 안 나오게 일반적 할부 매출이 되는 겁니다. 할부 매출의 경우에는 항상 공급 시기가 언제가 돼?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 되는 것이야. 인도일이 되니까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2021년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되겠네. 그치? 저희가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들어올 내용이 되겠네. 세 번째 가시죠. 2021년 5월 1일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가액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됐습니다. 자, 연체이자가 됐죠. 세 번째, 연체이자를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체이자는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없네. 자, 네 번째가 정리합시다. 2021년 12월 1일에 상품권 100만 원을 판매했어요. 자, 그 후 상품권은 현물과 교환된 게 2022년이야. 그러면 자, 네 번째가 뭐가 나와서 상품권의 판매가 됐답니다. 상품권의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다. 보세요. 공급 시기는 실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이다. 재화 인도시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가 됐어? 2022년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네. 그럼 총 과세 표준으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 같다? 2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해설도 저희는 일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계산 문제에서는 전부 이런 프레임화에 했어요. 다른 강사를 계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번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9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자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인 갑의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 거래고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래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상 처리는 모두 적정하겠답니다. 자, 9번도 가서 한번 풀어보시죠. 자, 9번 가시고, 그죠? 두 번째 어떻게 가시고, 근거 및 내역 가시고, 세 번째 뭐 가시고, 금액 가시고, 이렇게 가면은 충분히 끝날 내용 아니에요? 첫 번째, A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답니다. 그지? 언제 공급했어? 4월 11일 날 공급했어. 그럼 당연히 외상 판매가 됐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됐어? 그지? 공급 시기만 정리하면 되겠죠.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됐어? 인도일이 됐어. 그럼 1기에 귀속이 돼야 되겠네. 얼마? 자, 총 1000만 원이 됐네요. 그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대가를 받지 않고 견본품을 제공을 했답니다. 오케이? 자, 견본품의 제공은, 그죠? 제공은 뭐가 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럼 해당 공가액은 없다. 정리하면 되겠지? 3번, 6월 17일 A 제품을 직원의 생일 축하 선물로 제공을 했답니다. 근데 10만 원 넘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뭐가 됐어? 개인적 공급이 됐네. 개인적 공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가 돼서 과세 대상이 됐다는 것이야. 그치? 간주 공급이 돼서 과세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15만 원 더해주면 되겠네. 네 번째, 일주일 안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매입동 여부를 알려주기로 시제품을 정액에 인도했답니다. 보자마자 뭐가 됐어요? 시용 판매가 됐구나. 그럼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구나. 공급 시기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되구나. 구입 의사 표시일이 되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시면 되겠네. 구이부사 표실이니까 언제가 됐어요? 7월 1일이 됐으니까 일기과세간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5번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A 제품을 무에게 공급하기로 했으나 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이야. 위약금은 당연히 뭐가 되잖아. 재화용의 공과 관련이 없으니까 과세 대상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대상이 되지 않았네. 그럼 우리 과세 표준으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에서 1015만 원이 됐네요. 자, 보세요. 이 정도 문제가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7, 8, 9번 문제를 풀면서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계산 문제야, 그냥 이론이야? 이론이야. 이런데도 희한한 공부를 하고 있고 희한한 공부를 배우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치?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가. 10, 11 우리 부가세 과세 표준 가봐야 다 이 정도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번 가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에 대한 2021년 제2기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야기해서 여기는 오탈자가 났다. 2022년으로 가고 21년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2022년으로 그죠?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정을 간단하게 먼저 한다면 문제 수정을 좀 할게요. 자, 1번 부분에서 2021년을 2022년을 좀 바꿔주세요. 또 2020년을 2020을 이렇게 2021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먼저 수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본다고 보는데 하나씩 빠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시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가게 되면 구분 가시고 근거 및 내역 가시고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근거 및 내역 가시고 금액 가셔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이 어떻게 했다. 자, 뭐가 됐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됐네.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됐으니까, 그치? 자, 실제 인도는 2022년에 이루어졌지만, 그치? 2021년에 선세금 계산서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2021 귀속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부터 수정해 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얼마가 됐다? 100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만 원, 그치? 정리합시다. 자,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이 2021년 9월 1일에 할부 판매 조건으로 재발을 인도했답니다. 2개월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받기로 했답니다. 당연히 이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수정이 좀 덜 됐구나. 10번하고 아까 봤던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치? 그러면서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이 뭐였어? 할부 판매가 됐네요. 그치? 이 문제는 여기하고 똑같네. 그래서 8번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10번은 중복 문제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부분만 수정을 해서 정리하시고요. 10번 문제는 8번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할부 판매가 됐으니까요. 그죠? 정비하시면 얼마가 됐어? 일반화는 800가 됐으니까 2021년 제2기에 귀속이 돼야 되겠죠. 100만 원이 됐네. 세 번째는 연체이자가 됐죠. 해당 상업적으로 총 200만 원이 답이 됐네요. 이 정도 여러분이 푸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가서 여러분하고 한 문제 더 풀고, 그죠? 어디 갈 거냐면, 이제 한 문제 더 풀고 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좀 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0번 문제는 패스하시고요. 생략하시고 이거는 8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봤는데 간단한 내용 11번까지만 한번 풀고요. 12번은 내일 좀 풀겠습니다. 자, 안 풀었으니까 11번까지만 한번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푸는 것이다. 자, 구분 정리하시고, 그치? 두 번째, 근거 및 내역 정리하시고, 근거나
내역 정리하시고 세 번째 금액 정리해서 가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갑시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일기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을 구해라고 이야기했어요. 1월 30일 상품을 얼마? 자, 1,000만 원에 판매했답니다. 자, 매월 1월 말부터 매월 1,000만 원씩 10회 받기로 했답니다. 보자마자 이거는 뭐가 됐어? 일반적 할부 판매가 됐네요.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언제가 돼? 노란색으로 써드릴까요?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 되니까, 그치? 인도일이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가 다 자, 예정신고 기간에 귀속이 돼야 될 금액이 되겠죠. 1,000만 원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치?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나왔네요. 오케이? 자, 갑시다. 제품을 1,000만 원에 주문 생산 판매하기로 했는데 그 대금은 계약 시 10%, 30% 완성 시 40%, 70% 완성 시 30%, 인도시 20%를 받기로 했어. 3월 말 현재 완성도는 30%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뭐가 됐어? 완성도 기준 조건부가 됐네. 기준 조건부 판매가 됐네요. 조건부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30% 완성 시에 총 받기로 한 금액을 얼마가 했어? 계약 시 10% 받기로 했고 30% 완성 시 추가로 40% 받기로 했으니까 총 금액은 얼마 같나요? 1,000만 원이 나왔죠.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곱하기 0.1 플러스 0.4가 됐으니까 얼마가 됐어? 500만 원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갑시다. 사업용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각을 했답니다. 건물 가액은 700만 원이고 토지는 300만 원입니다.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대금은 2월 20일 받았습니다. 오케이? 4월 20일에 400만 원, 6월 20일에 500만 원 받기로 했답니다. 부동산은 6월 20일에 양도를 하기로 했답니다. 오케이? 뭐가 됐어? 부동산의 공급이 됐겠죠? 자, 이때는 자, 건물분만 공급이 된다. 부동산의 공급의 경우에도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다. 인도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4번 가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가시죠. 3월 10일 상품을 1,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수령했답니다. 수령한 대가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상품은 언제 인도가 됐대요. 그죠? 자,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서 수령한 대가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그럼 뭐가 있어? 선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됐네. 계산서 발행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급가액이 됐으니까 20만 원이 됐나요? 20만 원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520만 원이 답이 됐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세무사 2016년도 시험 문제야. 그래서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면 얼마나 문제들이 수월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번 문제부터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까지 갔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부가세 과세표준 끝내고 또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 끝내고 정리를 좀 해가면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매입세액, 납부세액하고 또 납세 절차 부분하고 간이과세 하면은 내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제가 끝낼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조금씩 법인세법 좀 하고요. 그죠? 그 다음 주에 좀 하면은 얼추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주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까지는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12번 문제부터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